사람이 그립습니다. 근데 막상 만나면 지칩니다. 혼자 있으면 허전합니다. 근데 같이 있으면 방전됩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가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와의 약속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웃었고, 이야기했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갑자기 이유 없이 텅 비어버립니다. 분명 좋은 시간이었는데 왜 혼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외로운 걸까요? 아니면 이런 날도 있습니다. 쉬는 날 혼자 방 안에 있습니다. 유튜브를 켜도 재미가 없고 뭔가 허전한데 막상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있고 싶은데 그냥 있으면 외롭습니다. 이 두 가지 감각이 동시에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기가 빠진다. 이걸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한 걸까? 관계를 원하면서 왜 관계가 무서운 걸까? 사람을 좋아하는데 왜 사람이 피곤한 걸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할 때 지치는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향적이라서 그렇다고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에너지가 소모되는 유형이 있고 반대로 에너지가 채워지는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향성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 곁에서는 괜찮은데 어떤 사람 곁에서는 더 지치는 걸까요? 왜 혼자 방 안에 있어도 어떤 날은 편하고 어떤 날은 더 외로운 걸까요? 이 차이를 내향성 하나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피로라고 부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뇌가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있습니다. 목소리의 톤이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말한 건 아닌지 너무 적게 말한 건 아닌지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아무리 즐거운 대화라도 이 모든 과정이 뇌 안에서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을 때 몸은 앉아 있어도 뇌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당신이 사람 만나고 오면 기가 빠진다고 느끼는 이유,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너무 많이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뇌 안에는 타인의 행동과 감정을 자동으로 시뮬레이션하는 회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찡그리면 내 뇌도 순간적으로 그 표정을 내부에서 따라합니다. 상대방이 긴장하면 내 신체도 미세하게 긴장 반응을 보입니다. 이건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자동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감지 능력이 유난히 발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의 미세한 변화를 남들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그게 강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1시간짜리 모임이 그 사람에게는 2시간짜리 모임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이 피로를 더 심하게 느끼는 걸까요? 감정을 흡수하는 감각이 유난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 전염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공기처럼 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상대가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을 때 내 가슴이 먼저 조여오는 사람,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어색해지면 내가 먼저 그 어색함을 해결하려고 나서는 사람, 상대방이 피곤해 보이면 내 에너지도 함께 가라앉는 사람. 혹시 당신이 그런 사람인가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2배의 에너지를 씁니다. 내 것도 쓰고 상대방의 것도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을 때 유독 더 텅 빈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런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힘들다는 걸 먼저 알아채는 사람. 모임에서 조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사람. 누군가 서운해할까봐 미리 배려하고 미리 조율하는 사람. 이 역할이 겉으로는 배려심 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배려가 선택이 아닌 의무처럼 느껴질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관계 안에서 쉬지 못하는 겁니다. 함께 있어도 내 에너지를 쓰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관계가 그리운데 관계에 들어가면 소진됩니다. 소진이 두려우니까 혼자를 선택합니다. 혼자를 선택했더니 외롭습니다. 외로우니까 다시 관계가 그립습니다. 이 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이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혼자가 편한데 왜 외로운 걸까요? 이건 연결에 대한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연결을 원합니다. 이건 성격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내향적인 사람도 외향적인 사람도 뇌 깊은 곳에서는 똑같이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연결의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과의 넓은 연결로 충족됩니다. 어떤 사람은 단 한 명과의 깊은 연결로 충족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연결 자체를 원하면서도 연결로 인한 소모가 두려워서 그 사이에서 계속 흔들립니다. 연결을 원하는 뇌와 소모를 피하고 싶은 감각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대부분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살펴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분이 좋은 날인지 나쁜 날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움직였던 아이. 눈치가 빠르다는 칭찬을 자주 들었지만 사실 그게 선택이 아니었던 아이. 누군가의 기분이 나빠지면 그게 내 탓인 것 같아 조마조마했던 아이. 그런 시간들을 통과해온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감지 시스템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즐거운 자리에서도 편안한 관계에서도 그 시스템은 꺼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 말에 살짝 반응이 없으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건지 점검합니다. 분위기가 잠깐 조용해지면 내가 나서서 채워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 패턴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예민함 덕분에 어려운 관계들을 잘 헤쳐나올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패턴이 지금도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역설 하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밖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잘 웃습니다. 배려심이 깊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분위기를 잘 맞춰준다는 말도 듣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왔을 때 혼자 방 안에서 느끼는 그 텅 빈 감각은 당신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동안에는 그 외로움이 잠시 가려집니다. 근데 자리가 끝나고 혼자가 되는 순간 그 외로움이 더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당신은 진짜 당신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분위기를 조율하는 동안 당신 자신의 감정은 잠시 뒤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끝난 뒤의 외로움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그 자리에서 당신 자신이 없었다는 느낌입니다. 함께 있었지만 진짜 연결은 없었다는 감각입니다. 이게 사람과 함께한 뒤에 더 외로워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감각을 오래 경험한 사람들은 점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차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으니까 그냥 진짜로 혼자 있는 게 낫다고요. 그게 혼자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나쁜 사람들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연결이 없는 만남보다 혼자 있는 쪽이 덜 외롭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 선택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을 피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혼자가 편한 걸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혼자를 선택한 건 관계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연결을 원하는데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혼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누구보다 높은 사람들입니다. 깊이 연결되는 느낌을 알기 때문에 그 느낌이 없는 자리가 더 공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혼자를 자주 선택한다는 건 당신이 관계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 연결을 아직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외향적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혼자가 편한 자신을 고치려 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어떤 연결이 당신을 채우고 어떤 연결이 당신을 소모시키는지를 구별하는 것. 모든 관계가 다 같은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한 뒤에는 집에 돌아와도 텅 빈 느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한 뒤에는 유독 더 방전됩니다. 그 차이를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차이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당신의 뇌가 어떤 연결에서 진짜 쉬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그 신호를 무시하고 모든 관계에 똑같이 응하려 할 때 소진은 더 빨리 옵니다. 반대로 그 신호를 따라 당신을 채우는 연결에 더 많은 시간을 쓸 때 혼자 있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외로움의 질이 달라집니다. 허전함이 아니라 고요함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고립되어 있는 것은 다릅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건 결함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자신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충전이 되는 날이 있고 더 외로워지는 날이 있다면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혼자 있는 시간에 당신이 자신에게 어떻게 있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에너지가 없는 걸까? 왜 나는 사람들과 함께해도 외로운 걸까? 이런 질문을 반복하면서 혼자 있으면 고요가 아니라 또 다른 소모입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것, 자신의 감각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이 진짜 충전이 되려면 그게 먼저입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지 능력이 유난히 섬세한 사람입니다.
그 감각이 당신에게 오랫동안 많은 걸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요구를 조용히 감당해왔습니다. 이제 조금 다르게 써도 됩니다. 그 감각을 타인을 위해서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늘 하루 중 가장 에너지가 빠진 순간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였나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리고 반대로 오늘 가장 에너지가 채워졌던 순간도 떠올려 보세요. 혼자였나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였나요? 어떤 공간이었나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떠올리기만 하세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당신이 어떤 연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당신이 원하는 연결의 모양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찾아가는 중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지금 혼자 방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잠깐 귀에 이어폰을 꽂고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호입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를 이해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반대 방향으로 달립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예 혼자가 되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둘 다 답이 아닙니다. 더 많은 만남이 외로움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경험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고립은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진짜 답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당신을 소모시키지 않는 연결을 천천히 알아가는 것, 그 연결이 어떤 모양인지를 경험을 통해 배워가는 것, 그게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날이 오는 건 사람을 더 많이 만나야 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었을 때 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과의 연결도 달라집니다. 상대의 감정을 감당하느라 내 자신을 잃지 않아도 되는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그걸 배워가는 중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됩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을 다그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감각을 고쳐야 할 결함으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왔으니까요. 이 영상이 당신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당신처럼 조용히 많은 것을 감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겠습니다.